얼핏 보기에는 망둥어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그랬죠. 포르쉐 마칸의 경쟁자가 나왔다. 뒤에 지금 차가 안 오니까 잠깐 멈췄다가 살짝만 보여줄게요.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모토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차는 딱 이런 날씨에 가장 잘 어울리는 차예요. 마세라티 그레칼레 트로페오입니다. 와, 사실 이 그레칼레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랬죠. 포르쉐 마칸의 경쟁자가 나왔다. 근데 제가 이 차의 모데나 버전을 시승한 적이 있었는데 막상 타보니까 마칸의 경쟁자라고 하기에는 이 차가 가진 매력이 너무 달랐고, 그리고 장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차의 존재 가치를 설명하는 트림이 이 트로페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차를 가져온 겁니다. 사실 처음 나왔을 때는 호불호가 좀 갈렸어요. 사진만 봐서는 당연히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 차예요. 왜냐하면 헤드램프가 이렇게 위쪽으로 불쑥 솟아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동글동글한 이미지가 나면서 얼핏 보기에는 망둥어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실물로 보시면은 진짜 멋져. 근데 이런 헤드램프 디자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를 딱 살펴보면은 이해가 좀 돼요. 일반적인 자동차들은 차체가 좀 커 보이게 하려고 전부 다 좀 부풀려 놓거든요. 각지게 만들고. 그래서 사진 파일도 잘 받고 실제로 커 보이기도 하죠. 근데 그레칼레는 딱 보면은 부풀려 놓은 해치백 같이 보여요. 눌러 놓을 수 있는 데는 다 눌러 놓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도 둥그렇게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밀어 넣고 굴곡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엣지도 선명하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디자인 포인트, 대미를 장식하는 게 딱 마세라티를 상징하는 이 그릴이죠. 그리고 앞에 마세라티 삼지창 로고. 이건 언제 봐도 너무 멋있지 않아? 마세라티 로고가 거의 다 있어, 솔직히. 이 차는 트로페오 가장 강력한 버전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렇게 카본 파츠들도 덧대져 놓으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매력까지 뽐내고 있고요. 그리고 차체 자체가 한결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굴곡진 디자인,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에 방점을 찍는 것 같습니다. 자, 옆모습을 보시면은 아까 제가 차체가 낮아 보인다고 했던 거를 아주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제 키가 좀 크다고 해도 좀 낮죠? 근데 차체 길이는 이 차의 경쟁 상대로 꼽혔다는 그 포르쉐 마칸보다 훨씬 더 길거든요. 4,800mm가 넘는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낮고 길어 보이는 이런 차체 포지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옆에 이렇게 마세라티를 상징하는 이 땡땡땡, 사실 뭐 기능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있으면 옆에 갈 때 확실히 마세라티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요소긴 해요. 그리고 그 위에 트로페오라고 당당하게 적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이 트로페오 레터링도 디테일이 상당히 좋은데 단순히 크롬으로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빨간색으로 테두리를 감싸 놔 가지고 이거 뭔가 예사롭지 않은 느낌을 한눈에 딱 보여줘요. 그리고 이 몇 인치야? 21인치네. 이 차가 지금 차체 크기에 비해 가지고 휠하우스가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가득 채울 만큼의 당당한 휠을 끼워 놓으면서 한결 더 차체의 비율이 좋아 보이고 스포티해 보이는 매력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브레이크도 엄청 크잖아요. 캘리퍼도 6P예요, 6P. 그리고 뒤쪽으로 오면은 손잡이, 전자식으로 열리는 버튼이 있고요. 요즘에 이 문 열고 닫히는 느낌까지도 조율을 좀 하나 봐요. 열 때 아주 기계적인 철컥 느낌이 나면서 단단하게 딱 맞물리는 느낌까지 훌륭합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약간 해치백스럽다고 얘기를 드리곤 하는데, 문을 열었을 때 디에로 라인이 함께 다 열리면서 뒤쪽으로는 철판만 있는 이런 느낌 있죠. 그러니까 D필러가 굉장히 단단해 보이면서 차가 작아 보이게 만드는 디자인 요소인데, 다른 면으로 얘기해 보면은 차가 더 단단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조약돌처럼 쌩하고 더 잘 달려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요소도 있어요. 그리고 마세라티 상징, 여기 C필러 쪽에 마세라티 로고도 달려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뒷모습을 좀 살펴보시면요, 마세라티 역시도 포르쉐와 페라리처럼 디자인에 군더더기를 하나도 만들지 않아요. 어떤 의미냐면요, 기능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디자인 요소는 없다는 말이에요. 뭔가 다른 쓰잘데기 없는 요소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결 깔끔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는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 아래쪽에 봐봐요. 여기 테일 파이프도 앞에 그릴에서 봤던 그 형상이랑 되게 비슷하다. 마세라티를 상징하는 그런 모양으로 잘 다듬어져 있고요. 여기 두구, 여기도 두구.
진짜로 뚫려 있어. 아주 순수한 혈통이라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다 뚫려 있고요. 뭐 리어 램프 같은 경우는 좌우로 쭉 찢어져 있고 좌우를 이어주는 이런 요소를 넣음으로써 차가 한결 더 넓어 보이는 요즘 유행하는 이미지를 따라가고 있고요. 뭐 다른 부분은 원래 그레칼레와 다른 점은 없네요. 이번에 마세라티 그레칼레 실내에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나온 마세라티 중에 그레칼레를 가장 가치 있는 차라고 판단하게 만든 요소가 이 실내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동안 마세라티를 타면은 뭔가 한 끗씩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차는 좋은데 이게 딱 멈춰 있을 때 이 차가 주는 감동이 좀 반감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레칼레는 다릅니다. 완전히 우리가 상상하는 그 럭셔리카의 영역으로 맞닿아 있어요. 그리고 최첨단 기능들도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가운데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엄청 쨍하고 예쁘죠. 그리고 충분히 커요. 터치하는 느낌도 이 정도면은 엄청 빠르죠. 그리고 마세라티에서 이 아래쪽에 공조장치를 따로 빼놨어요. 이게 사용하기가 좀 불편할 줄 알았는데 막상 써보니까 마세라티에서 이 정도 해줬으면은 사실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부분이긴 하죠. 여기 볼륨 조절 노브 밖으로 빼는 건 좋은데 이거는 자주 사용하는 버튼이잖아요. 이건 좀 불편해요. 두 번째는 여기 기어 버튼으로 돼 있어요. 마세라티는 이 기어를 조작하는 느낌 자체도 좋아야 되는 브랜드인데 이렇게 버튼으로 넣어 놓은 거, 그리고 이게 심지어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직관적인 그런 느낌이 좀 떨어집니다. 유턴하다가 한번 후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럴 때 조금 답답하더라 이거죠. 그래도 이 안을 채우고 있는 소재 감각들은 진짜 너무나 훌륭하고 고급스러워가지고 이런 위쪽 전부 다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천장 스웨이드로 되어 있고 여기는 진짜 오픈 포어 방식의 카본을 덧대놨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빠뜨릴 뻔했는데 이번에 마세라티가 아날로그 시계를 디지털 방식으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내 취향에 맞춰가지고 테마를 바꿀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마세라티가 전통을 지키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최첨단 기능으로서 이런 헤리티지를 살려놓은 거 상당히 멋진 부분이에요. 옆에 기호세 패턴까지 넣어놨네. 자, 그리고 2열 공간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마세라티 2열 공간 기대하신 분들 있으세요? 저는 옛날에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나왔을 때 진짜 충격적이었었는데 사람이 좀 앉기가 옹색한 차였어요. 차 길이가 5m가 넘는데, 근데 그레칼레에서는 이 패키징에 드디어 신경을 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마칸이랑 이 차를 경쟁차라고 부르기가 좀 민망하다고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마칸은 2열 공간 제가 앉잖아요. 머리 공간도 그렇고 뒷자리 무릎 공간도 그렇고요. 앉기가 되게 힘든 공간을 뽑아주거든요. 근데 마세라티가 이 정도의 공간을 뽑아준 겁니다. 저 188의 성인 남자예요. 앉은 키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머리 공간 남죠? 저 웬만한 SUV 타도 머리 닿아요. 근데 안 닿다는 거, 그리고 무릎 공간도 이렇게나 여유가 있다는 거. 여기 오디오 시스템 소나스 파베르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게 현악기 들을 때 굉장히 좋은 사운드 시스템인데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챙겨 넣었네요. 비로소 마세라티가 럭셔리카 영역에 제대로 도전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게 이 그레칼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마세라티 그레칼레 트로페오를 타고 도로 위로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 차의 진면목은 이렇게 달리고 있을 때 가장 잘 드러나는 차거든요. 아까 외모를 살펴볼 때도, 크기를 살펴볼 때도, 실내를 살펴볼 때도 마세라티가 그레칼레를 진짜 작정하고 팔려고 만들었다는 거를 이 주행 감각에서도 여실히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마세라티가 가장 강력한 트로페오 트림에는 8기통을 넣었었지만 지금 여기에는 약간 아쉽게 6기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다가 트윈 터보를 엮어가지고 최고 출력은 530마력을 발휘할 정도로 강력한 출력을 품고 있어요. 최대 토크도 63.2kgm나 되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한 출력이 이 안에 도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4바퀴로 뿜어져 나왔을 때 가속 성능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뒤에 지금 차가 안 오니까 잠깐 멈췄다가 살짝만 보여줄게요. 우와! 우와! 여러분, 이 차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8초 만에 가속을 해치워버립니다. 이 차의 무게가요, 여러분, 2080kg, 2.1톤이 조금 안 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 차 3.8초 만에 그 속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마세라티잖아요. 이 소리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최근에 마세라티들을 타면서 조금은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이 배기음에 또 있었어요. 왜냐하면 콰트로포르테나 기블리 그리고 르반테까지 내가 상상했던 마세라티보다 너무 먹먹한 게 아닌가, 너무 조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그레칼레 트로페오는 그런 우려를 완전히 씻겨주는 시원한 배기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정도냐면요, 가만히 서 있을 때 이 차가 절절 끓는 게 느껴져요. 6기통 엔진의 질감 자체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멈춰 있을 때도 아주 부드럽고 매끈하게 동력을 전달해 주거든요. 근데도 지금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엉덩이로 계속 도동동동동동 하는 그런 진동이 느껴져요. 이거는 전부 다 배기 파이프에서 오는 소리로 인한 진동입니다. 소리가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정도의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던 마세라티의 그 교향곡 같은 배기음, 지금 그레칼레 트로페오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유효하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차가 진짜 제대로 팔려고 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이 하체 세팅이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에어 서스펜션의 이점을 충분히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놨어요. 노면에 요철이 있는 구간들을 지나갈 때 에어 서스펜션의 벨로우즈가 살포시 감싸 안아주는 그런 포근함이 이 차에 존재하고요. 고속으로 일상 영역에서 이 차를 GT카로서 이용할 때, 먼 거리를 달릴 때, 그리고 시내 구간을 달릴 때까지도 너무나 포근한 주행 감각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꺼내쓰기 좋은 출력들까지 합쳐지니까 이 차가 일상 영역에서 너무나 편한 차처럼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차는 트로페오잖아요. 그렇게만 사용해서는 너무나 아쉬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행 모드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에 들어오자마자 뒤쪽에 배기가 한층 더 살아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부글부글 끓는 그런 소리까지 들리거든요. 소리부터 이 차를 타고 빨리 달리고 싶은 욕구를 막 만들어주는데 달려봐야겠습니다. 가속 페달 느낌도 확 살아나서 출력을 꺼내쓰기가 더 좋게 바뀌어 있고요. 와, 출력 자체는 기본적인 컴포트 모드에서나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나 530마력을 고스란히 꺼냈을 수 있는 정도로 딱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출력에서 그 차이를 크게 느끼기 쉽지 않아요. 근데 RPM을 3000rpm 이상으로 높여놓으면서 이 차의 출력을 꺼냈을 때마다 펀치력이 상당히 예민한 파워트레인 모드로 바뀌어 있는 거고요. 근데 이 가속 페달 밟을 때마다 이 뒤에 배기음 터지는 건 진짜 미치겠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이 바뀐 거는 이 주행 감각입니다. 이 하체 감각이 정말 많이 바뀌는데 에어 서스펜션이니까 차체 높이를 낮춰가지고 무게중심을 한층 낮춰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안정감이 여러분, 이 차 어디 가서 SUV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안정감이 크게 느껴져요. 지금 적어도 제가 전에 탔던 마세라티 르반테랑 비교해서도 무게중심이 정말 많이 낮은 위치에서 존재한다는 거를 한 번에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단단해진 하체 세팅, 특히 뒤쪽 서스펜션이 굉장히 많이 단단해졌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노면이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지까지 엉덩이로 고스란히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삐를 조금 더 당겨서 코너에 진입을 해볼까요? 여러분, 최근에 마세라티들이
대체로 GT카를 표방하고 만들어졌었거든요. 지금 이 차도 저는 완전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나가는 움직임을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슈퍼스포츠의 영역까지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세라티 하면은 특징적인 게 있는데 이 ECS가 전자장비가 개입하는 정도가 약간은 뒤늦게 발현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 차들을 탈 때는 너무 꽉 짜여진 틀 안에서 최대한의 안정감을 가져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차는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가속을 이어가 볼게요. 이렇게 가속하잖아요? 앞쪽 바퀴에는 거의 출력이 전달되지 않을 정도로 뒷바퀴에만 온전히 출력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코너. 가속 페달을 조금만 더 전개하잖아요? 그러면은 뒤를 조금 이렇게 흘려버립니다. 최근에 탔던 고성능 차 중에 이렇게까지 자유로운 운동 범위를 보여주는 차는 없었어요. 심지어 이 차에 지금 신겨져 있는 타이어가 여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세팅은 또 절대 아니거든요. 앞에 타이어가 255mm가 신겨져 있고요. 뒤쪽에는 295mm가 신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겨진 타이어 브리지스톤 포텐자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차를 슬립을 일으킬 만한 타이어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출력을 약간 더 과하게 뿜어내나 봐요. 뒤를 흘리면서 재밌게 타라고. 근데 그게 불안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게 마세라티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뭐든지 조절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자제력을 좀 잃는 것 같다 싶으면은 차가 그때는 또 도와주거든요. 이 차는 재밌으려고 만든 차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즐겁게 달리고 나서는 또 다시 이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주기만 하잖아요. 컴포트에 들어가는 순간 배기음도 한층 잦아들고요. 하체 감각도 다시 또 나긋해집니다. 이렇게까지 양면적인 차를 최근에 볼 수가 있었나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포르쉐랑 비교당하는 게 이런 지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마칸이랑도 확실히 선을 그어야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이런 요소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럭셔리함과 이렇게 풍요로운 GT카의 영역과 그리고 슈퍼스포츠까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주행 성능을 이 한 차에 품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돈이 얼마냐면요, 1억 7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지불해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시장에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영역에 새로 출시되는 차들이 가치가 가장 높거든요. 이 가격 영역대에서 살 수 있는 차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포르쉐 카이엔을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BMW X5나 X7 정도도 걸릴 거예요. 근데 그 차들은 딱 돈을 주는 만큼의 가치를 아주 이성적인 영역으로 풀어낸 파워트레인 감각, 주행 감각들을 경험할 수 있다면은 이 차는 운전의 즐거움까지 적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운전의 즐거움을 정말 많이 느끼고 싶고 평상시에 그거를 삶의 낙으로 여기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면서 그런 것들을 타협해야 되는 시점들이 오거든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그레칼레 트로페오는 어떤 하나도 타협하지 않은 차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차로서 완벽하게 기능할 거예요. 시장에 이런 차들이 많아져야지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드는 차네요. 자, 오늘 시승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